사모펀드 관련해서 차명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아내분이 WFM 주식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가 차명거래 딱 걸렸다? 물음표였습니다. 뭐 이런 제목을 단 이유가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 자,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예요? 네, 정경심 교수의 차명 투자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2년 2개월 동안 790여 차례 6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금융 거래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신의 동생 그리고 단골 미용사,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 등 6개 차명 계좌를 이용했는데 이런 차명 주식 거래 당시에 접속한 IP 주소라든지 문자 메시지 내용 같은 것들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검찰은 이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어떤 했다는 거래 행위에 객관적 물증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알았어요. 김민지 기자 설명 무슨 얘기인지. 저 어제 6명 차명 계좌로 790차례 2년 2개월 동안 정경심 교수가 차명 거래한 거 아니냐라는 건 뭐 어제 오늘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뉴스인데 김민지 기자 설명드리니까 오케이. 저 검찰이 저 IP를 확보했다 이 얘기군요. 다음 그래픽 좀 주세요. 자. 정경심 교수는 그동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6명 차명 계좌 운용한 거 관련해서 내가요 저거 주식 매입 자금은 그냥 저분들한테 빌려준 것뿐이지 제가 무슨 차명 거래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해 왔는데 검찰은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6명 조금 차명 계좌 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직접 주식 거래하고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주고받는 IP 기록 지금 다 갖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거짓말 하실 겁니까? 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이제 HTS나 아니면 핸드폰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저건 이제 공인인증서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저분들에게 부탁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것들을 보면 참 희한한 게 PB 같은 사람이 하드디스크 교체해주는 역할을 하고 지금 미용하시는 분이 주식 거래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도대체 이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범죄 행위에 자꾸 동원되는 것이냐. 좀 그런 게 특이하기도 하고. 예.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실물증권을 차명 보유하고 있었다는 그 WFM 관련 의혹이랑 예. 이 지금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거 완전 다른 의혹인 게 보면은 IP를 통해서 했다는 거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거래했다는 것인데 거래한 상품 자체도 주가지수 연동 펀드라든지 아주 이런 그냥 일반 주식 매매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장외 주식 투자와 더불어가지고 장내 주식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90차례라는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저는 이 행태에 대해 가지고는 큰 틀에서 재산 은닉을 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원래 저런 차명 거래를 통해 가지고 아무리 장내 주식이라 하더라도 거래하는 것이 공직자 윤리상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했다는 건데 저는 이거는 사실 조국 장관이 몰랐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건 굉장히 부주의할 수도 없고, 이건 몰랐을 수가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수사 과정에서 네. 그 금융실명제법을 보면은 그 차명거래 한 사람뿐만 아니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까지 처벌을 받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들이 아마 이제 진술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드러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차명거래를 했다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재산 등록을 숨기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투기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민정수석 당시에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기 좀 전 그래픽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아까 이준석 의원이 중요한 포인트를 마지막에 발언 끝나면서 해서 이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정경심 교수가 6명, 3명으로 해서 6개 차명 계좌 이용했다는 게 정경심 교수의 동생, 단골 헤어 디자이너, SNS 소셜미디어 지인이라는 건데 검찰이요, 뭐 하나 지금 또 파악한 게 있답니다. 뭐냐면 정 교수의 동생은 물론이고요. 다른 차명 계좌 주인들도 조국 전 장관과 아는 사이라고 여길 만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아니, 저는 SNS 지인이라는 것도 믿기지가 않는 게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IP라는 거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은 공인인증서를 줘야 돼요. 공인인증서를. 세상에 어떤 사람이 SNS 지인한테 공인인증서를
대신 쓸 수 있게 해줍니까? 그거는 내 모든 걸 갖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뭐 진술이 없으니까 보니까 뭐 페이스북에 보니까 친구 사이더라 이래가지고 SNS 지인이라 했겠지만은 살펴보면은 조국 장관 일가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인물일 수밖에 없다 보는 거죠. 예. 따라서 저런 정경심 교수의 790차례에 달하는 차명 거래의 저런 과정들을 조국 전 장관이 과연 몰랐을까라는 이제 합리적 의심이 또 따라 붙는 것이죠.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김민지 기자. 정경심 교수의 여러 가지 혐의 중에 뭐 또 새로운 소식도 하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얘기에서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뭐 인턴 활동에 대해서 3일만 했는데 3주 풀렸다거나 뭐 이런 얘기도 이게 또 있었지만 나오네요. 이번 공소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꼈던 게 바로 허탈했죠. 공주대 인턴입니다. 예. 이게 인턴 활동이 알고 보니까 그냥 선인장을 키우는 생육 활동을 한 다음에 독후감을 쓰는 것 아하. 아니면 뭐 연구소에 하루 이틀 가서 수초 접시에 물을 갈고 이렇게 해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건데 그리고 또 논문 초록에 3저자로 등재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주대가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저런 지금 공소장에 저렇게 위조되고 그게 다 적시가 됐는데 공주대는 정작 문제 없다? 그렇습니다. 인턴 과제에 충실히 임했고 또 제3저자로 등재된 것은 담당 교수의 재량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판단한 내용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서서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는요.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가 결코 허위 증명서를 만들지 않았다. 결백하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수사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해버릴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꼭 이겨내자고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민 씨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공주대 그 조민 씨가 제3저자로 논문 초록에 이름을 올리는데 공소장에는 아까 김민지 기자가 설명한 대로 있어요? 예. 설명한 대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게 이름을 사파라고 하잖아요. 이거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뭐예요? 무슨 모습입니까? 수초에... 선인장 이게 화초에 물 주는 거예요? 네. 물 주는 거. 그리고 좌측은 뭐예요, 저거? 생육일기 쓰는 거. 선인장 키우면서 생육일기. 저런 거 하고서 논문 초록에 3저자 올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공주대학교는 정작 no. 저 조민 씨는 정당하게 활동을 하고 인턴을 했습니다. 검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정경심 교수의 조민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위조, 조작 의혹 가운데 많은 상당수의 국민들의 공분을 가장 크게 자아냈던 부분이 바로 저 선인장, 화분 물 갈아주기 저 부분이었는데 공주대는 문제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좀 문제 많고 좀 불공정하고 불공평해 보인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고등학생 인턴십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이거 뭐 인턴십이라는 게 아무나 다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제 뭐 어머니의 친구 교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턴십을 진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대학 측에서 설명을 했지만 고등학생인 이 친구에게 고급 연구 과제를 부여해서 너 연구를 수행해봐라?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연구를 시킨 거다 우리는. 이렇게 공주대 측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턴십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예전에 저 조국 장관 딸이 그 김어준 뉴스공장 여기 인터뷰한 걸 보고 제가 참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본인은 아무것도 이제 위조나 아니면 이런 거 한 게 없다고 하는데 그래 들었죠. 예. 어머니가 가가지고 내가 했다고 하면서 날 보호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가서 내 딸이 죄가 있어 하면서 내가 죄가 있어 하면서 그걸 방어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뭔지를 잘 이해 못했는데 이 일가의 방어 전략을 보다 보니까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요? 검찰은 지금
바게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어, 경경심 씨를 협박하면서 당신 이거 안 불면 당신 딸을 잡아놓겠어. 이런 식으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건데, 예.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검찰이 들었을 땐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왜냐면 실제로 이것만 봐도 영구 부정행위가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 그때 보면은 언론과의 직접적인 문답형 인터뷰도 아니었어요. 녹취된 인터뷰였거든요. 녹취된 인터뷰라는 거는 사전에 어떤 대본 같은 것이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을 아주 파렴치한 집단으로 모으는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압박을 느껴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진술할까봐 두렵다라는 말이 뭔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민 씨가 앞으로 해명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때 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검찰과 공주대 간에 뭔가 이렇게 약간 부딪히는 양상인데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주대에서 그 활동증명서 조민 씨가 받은 거 4장 중 2장은요. 객관적으로 허위예요.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확인됐어요. 공주대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입장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공주대 측이 확보하지 못한 활동증명서 2장을 검찰은 확보했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된 활동증명서를 공주대는 정작 없는데 검찰은 그걸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장에 대해서, 2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증거나 진술 등을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그 혐의를 입증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검찰은 아까 이제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고등학생의 대학교 인턴 활동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뭐 그것도 일견 뭐 이게 있지만은 공주대가 당초에 말이죠. 그 조민 씨의 이 인턴에 대해서 담당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턴 공고를 해서 조민 씨가 응해서 그래서 와서 한 거고 부모들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논문이 뭐냐면 이 국제조류학회에 관련된 논문이에요. 조류학회? 네, 일본에도 그걸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제3저자로 등재된 거에 대해서 학계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공주대가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우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주대가? 공주대의 권위와 그 명성은 어디로 갑니까? 아이고야.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많은 허탈감을 갖고 있을 텐데 예. 공주대에서는 정확한 사실들을 밝혀줘야 됩니다. 결국 다 밝혀집니다, 저게. 네. 그 가서 간단한 물 주고 수초 갈고 이런 거를 하고서는 제3자자 등재했다는 것을 여러 관련 기관에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공주대 얘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